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정확히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작성하는 이 일자가 7월 3일이니까 우리가 이틀 전부터 허가 동의에 접수된 아이들은 이 변경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바뀐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볼게요. 기존 내용은 그냥 안다고 보고 바뀐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바뀐 걸 보면 우리가 이 주배관의 규격이 100mm 이상의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여기 없었는데 추가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말하는 소방 설비는 다 전용입니다. 원래는 원칙은 다 각자 전용이 원칙인데 우리가 각각의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겸용을 허락해 줬었어요. 근데 이제 겸용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이 소화 설비 중에 연결송수관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인데 얘가 이제 겸용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고 문구가 들어오게 됐고,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다른 설비랑 다 허용을 해주던 이 겸용 설비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여기에 연결 송수관까지 들어가 있었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조닝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 배관, 주배관 하나에 얘가 스프링클러도 쓰면서 옥내 소화전도 쓰고 연결 송수관 설비도 쓰는 다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용 입상관과 옥내 소화전 또는 연결 송수관 설비용 입상관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입상을 하나로 검토하던 것들을 최소한 2개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펌프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이면서 옥내 소화전 설비였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배관이 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층부에 헤드가 달려 있었을 거고, 뭐 알람 밸브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볼게요. 여기 옥내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뭐 15층까지 올라가서 한 10층? 10층까지 가서 여 위에도 헤드가 있었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옥내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더 이해하기 쉽게 9층, 10층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화재가 어느 정도 확산이 돼서 9층에서도 헤드가 개방되었고 10층에서도 개방되어 있던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나왔고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싶은 소화 활동 그 층은 뭐 10층 또는 뭐 11층 그 위의 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 송수구라고 하는 이 송수구도 하나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옥내 소화전함에 있는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쓰고 싶은데 실제 밑에 헤드가 다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송수구로 물을 넣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목적이 그건데 실제로 저 위로 안 가고 일로 물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연결송수관 설비라는 건 소화 활동 시에 소방대가 사용하기 위한 설비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가서 소방차에서 물을 넣고 내가 여기서 방수구를 열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밑으로 다 새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주배관을 분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분리할지도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된 것들을 보면 이건 원래 우리가 해야 됐던 건데 법에 명확히 안 들어와 있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별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성능 시험 배관에 대해서 구성을 하라고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게 종합정밀점검이었나요? 작동점검이었나요? 거기에 우리가 성능 시험표에는 연결송수관 설비도 펌프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 성능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체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 성능 시험에 대한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제화를 시켜서 명확히 처음에 혼돈 없이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요것도 이제 펌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가 우리가 일반 스프링쿨러랑 옥내 소화전과 똑같은 최저 양정은 140% 미만으로 나오고 과유량 운전을 할 시에 최소 양정은 65%가 나와야 된다. 이거 우리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가 140%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이 정도 되겠죠? 150%일 때 65% 나와야 되고 뭐 그냥 사실상 설계할 때 이걸 고려하진 않습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최저 압력은 고려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때 중요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요 성능 시험을 위한 수조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연결성수관 펌프는 잘 글씨 위에 그래도 크게 그림 보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성능 위주를 제외하면 정말 드물게 실제로 성능 위주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조를 설치해서 송수구에서 이 수조로 물을 넣게 하고 이 수조에서 펌프로 흡입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방시설의 이해라던가 좀 유명한 책들 보면 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 수조의 규격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규격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수조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놓고 우리가 주변에 다른 소화 수조가 있다면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이렇게 연결만 해 놓았던 거죠. 뭐 밸브를 개폐 밸브를 달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조를 양을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수조를 설치해야 되고 왜냐면 이 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건 이 연결성수관 펌프가 동작을 할 때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정상 상태로 있는지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한 수조를 구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 이 수조의 물을 땡겨 쓰는 개념이 아니고 테스트할 때 땡겨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때 그냥 설치만 하라 그러면 용량이 다 중구난방이 될 거니까 우리가 연결성수관 펌프가 예를 들어서 2400lpm짜리 펌프가 설치가 되었다면 150%니까 3600lpm으로 5분 이상 그러면 18톤이 되네요. 18톤 i상의 유효수원을 갖는 유효수원이라고 없지만 당연히 유효수원입니다. 수원을 갖는 수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00rpm이면 최소 9톤이겠네요. 즉 우리가 아파트는 9톤짜리가 설치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외의 설비에는 18톤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능 시험 해야 되면 배수 설비도 되어 있어야 이 유량으로 쏘면 금방 홍수나니까 배수 설비 잘 집수정이랑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바뀐 게 당연히 송수구도 기존에는 다 겸용할 수 있었는데 많은 설비들과 겸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애초에 주배관을 분리하는 이유가 송수구로 물을 넣었을 때 급수를 했을 때 다른 설비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 말고는 다 겸용을 할 수 없도록 법규가 개정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바뀐 거 없고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사실 똑같죠. 우리가 성능 기준에 대해서 바뀐 것을 가지고 기술 기준에서 약간 상세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 주배관 옥내 소화전이랑만 겸용할 수 있다는 건 여기 아까 성능 기준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데 뭐 제 의견은 이건 사실 개폐 밸브 이전이 아니고 무조건 체크 밸브 이전해서 분기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펌프가 있고 뭐 여기 이렇게 해드릴까요? 플렉시블 있고 체크 밸브 있고 게이트 밸브 있고 뭐 릴리프는 안 그릴게요. 우리가 이제 쭉 나가는데 설비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는 요 체크 밸브 이후에서 뽑으라는 내용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크 밸브 이전에서 뽑으라고 하는데 이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문구가 개폐 밸브라고 넣어야 되나 좀 싶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체크 밸브 이후에서 해야 된다. 이전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전파입니다. 무조건. 이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아직 저는 납득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거 선택해서 하시는데 저는 체크 밸브 이전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은 기존법이고 오른쪽은 현행법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성능 시험 배관에 우리가 밸브 달고 유량계 달고 밸브 다는데 우리가 앞에는 그냥 개폐 밸브를 달라고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이트 밸브가 되는 거죠. 뒤에는 유량 조절 밸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로브 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펌프의 성능 시험을 할 때는 유량이 0%에서 150%의 유량까지 성능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유량계는 150%를 여유롭게 잴 수 있는 175%까지 성능을 잴 수 있도록 유량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일반 펌프랑 똑같습니다. 색다른 거 아니라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까 거랑 똑같은데 요게 지금 다르죠. 다만 성능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설비의 수조와 겸용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넣은 겁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그 화재안전 기술 기준 이거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뭐 1차 검토, 2차 검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한 내용인데 원래 얘기를 한 게 더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반영되진 않았고 우리가 이 성능 시험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조가 있고 펌프가 있을 때 얘로 물을 땡겨서 쏘는 게 아니고 송수구에서 일로 오는데 얘는 그냥 성능 시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이 물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얘를 전용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옆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뭐 펌프가 있다던가 또는 뭐 위생 설비에서 쓰고 있는 급수 펌프에 대한 용수들이 이렇게 큰 수조가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 물을 상시 쓰는 게 아니고 시험할 때만 잠깐 빌려 쓰는 거니까 여기 옆에 이 용량보다 큰 용량의 수조가 있다면 여기 땡겨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땡겨 쓰면 이 수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연결 성수관 펌프만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옆에 주변에 다른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요 150%의 5분 이상, 아까 9톤 아니면 18톤이었죠. 그 이상의 수조가 있다면 우리는 별도로 수조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꼭 똑같은 내용이죠. 그거 외에는 이제 바뀐 게 없는데 이게 복사가 되는군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먼저 정의를 하나 보고 가시죠. 우리가 성능 기준에 자 먼저 주배관이랑 가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말한다. 저는 이 정의가 진짜 너무 싫은데 일단 정의가 그렇으니까 법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각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말한다.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하려면 또는 시공을 하시려면 개통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크게 해서 잘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원래 우리가 기존 값을 봐볼게요. 우리가 펌프가 있었을 거고요. 뭐 예비 펌프, 충합 펌프 이런 거 안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밑으로 내려있네요. 펌프에서 쭉 올라갔었습니다. 기존안이에요. 기존. 그럼 우리가 이 배관이 주배관이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배관 겸용으로 하고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뭐 알람 밸브 하나 달아주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대충 달아보겠습니다. 중간에 밸브는 다 뺐어요.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옥내소화전과 옥내소화전 방수구용 요 연결되고 연결 송수관용 요 밑에 이렇게 연결되겠죠. 얘를 하나 복사해서 스프링클러도 복사했으면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송수구를 다 겸용을 하다 보니까 송수구를 이렇게 크게 하나 놔보면 뭐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불이 이제 확산이 돼서 여기도 불이 나서 헤드가 다 개방돼 있고 열린 표시입니다. 얘도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소방대원이 여기서 지금 소방 활동을 하려고 여기 관창을 빼서 들었는데 우리가 이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집어 넣었더니 이게 전부 여기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쓸 수 있는 물의 압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냐?
어차피 주배관만 분리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결성수가 아니죠. 스프링클러나 이런 펌프는 똑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가 어딘가에 연결이 될 거예요. 체크밸브 달리겠죠. 자동 배수밸브 달리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러 전용 입상관이 될 겁니다. 전용 주관이 되는 거죠. 제가 뭘 잘못 말해서. 자,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 펌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이제 옥내 소화전과 얘는 이제 오른쪽에 그릴까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전에 같이 썼던 송수구를 같이 쓰지 못하고 별도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 펌프는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이고 70m가 넘지 않는 건축물일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얘가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야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겸용 입상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별도의 송수구에서 뭐 그냥 부속은 체크밸브만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종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가 각각 설치가 되게 될 거고, 우리가 주배관을 이렇게 별도로 스프링클러 설비용과 옥내 소화전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입상관으로 별도로 설치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조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옮겨서 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흡입배관이 이렇게 각 우리가 헤더 방식으로 설치가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는 원래 겸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가 만약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와 겸용인 펌프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렇게 흡입배관이 연결될 건데, 우리가 입상관은 별도로 세워야 됐었잖아요. 왜냐면 연결송수관 설비가 별도로 서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펌프 토출축에서 와서 입상관을 별도로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스프링클러용 연결 송수관 설비의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는 그대로 설치하되, 또는 뭐 여기 입상관에 다뤄도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보내야 되는 물이, 송수구에서 보내는 물이 이 연결 송수관 설비나 옥내 소화전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상관 근처에 아예 입상관에 달아도 되고 요 수평배관에 달아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체크 밸브를 설치하고 체크 밸브 2단에다가 우리가 송수구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보내는 송수하는 물은 어차피 다시 스프링클러 입상관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될 거고요. 우리가 결국 옥내 소화전 설비와 연결 송수관 설비의 토출축에만 토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법규에 살펴봤는데 얘는 주배관이 아니에요, 법적 정의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적인 주배관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다 주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관할설화에서 물론 법적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레퍼런스를 많이 달았는데, 이게 뭐 다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법규대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입상관을 별도로 세우고요, 그리고 송수구도 별도로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각각 송수구에서 넘어가는 물이, 특히 스프링클러로 넘긴 물이 일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안 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나 옥내 소화전 설비로 쓰는 물이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이 나가지 않도록 여기 체크 밸브를 연결한 후에 입상배관을 분리해 주게 된다면 반드시 옥내 소화전 쪽에 있는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체크 밸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자동식 소화 설비로 물이 방사되는 것을 막고서 송수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연결 송수관 펌프가 별도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 송수관 펌프가 들어가면 70m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데요. 70m 이상인 건축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 2개 존으로는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 압력 범위상 하나의 존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층부용 전후로 가게 되면 얘는 어차피 고층부용 HSC라고 할까요? 연결송수관 펌프 및 고층부용 옥내 소화전 배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의 송수구는 결국 이렇게 뭐 직렬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소방차에서 연결하면 얘는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저층부는 우리가 저층부의 연결송수관 송수구는 스프링클러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밸브 구성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래 가장 원론적인 자의 기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스프링클러 펌프를 설치하고요, 입상관 보내고 여기도 송수구가 달릴 거고요, 옥내 소화전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설치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조를 설치하게 될 거고, 이 수조에서 각각 분기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헤더 방식으로 흡입 배관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펌프의 토추축 시스템을 딱 잘라서 각각 구분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2번 방법이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펌프를 합쳐서 적용을 하고 싶다면 법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배관을 분리를 해주고, 우리가 송수구는 얘는 여기다 연결하든 여기다 연결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특히 연결송수관용 송수구는 이 체크밸브 후단 2차 측에 설치되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요 포인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해석이지 뭐 공인된 해석이 아니니까 관할서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